자, 저번 주 주간제 먼저 풀 거니까 모르는 문제 있으면 질문 좀 먼저 해보시죠. 49번이요. 49번 뭐길래 뭐 놔두래? 이상해? 아니 푸는데 그 막혀요. 막혀? 자, 49번 먼저 볼게. 9페이지 4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내가 질문 나온 것도 몇 개 봤는데 문제 유형이 조금 이상한 게 있거든? 이상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사람의 감수분열 수정에 대한 자료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게 대립유전자가 뭐 이렇게 됐대요. A에 대한 게 라지, 스몰, B도, D도.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고 대립유전자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그냥 1이래. 그 다음에 A, B, D가 상염색체, Y염색체, X염색체 중에 하나의 존재. 자, 이걸로 우리는 뭘 조건을 준 거야? 다른 염색체 존재하죠? 자, 이렇게 다른 염색체 존재할 때를 독립유전이다 라고 불러요. 자,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할게. 그냥 먼저 수업 먼저 한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 자,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설명하는 거니까 먼저 필기 하시고 먼저 좀 이해 잘해야 된다. 멘델 유전 법칙은 완두콩으로 실험을 했댔잖아. 완두콩으로 실험했을 때 무엇을 멘델이 알아냈냐? 유전학이라는 거의 아버지로 멘델을 불러요. 유전학을 제일 먼저 안 게 어떤 현상을 알아냈어?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을 안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우성과 열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성 완두와 우성 완두를 교배했을 때는 열성 유전자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 열성의 형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열성과 열성 교배하면은 열성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성 대 열성의 비율이 3대 1로 나온다.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독립의 법칙. 독립의 법칙은 어떤 유전자든 각각 유전을 얘기할 때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좀 이따가 내가 얘기할 연관 유전과 반대 개념입니다. 세 번째,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의 유전자만 생식세포로 내려가서 수정이 되면 태어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야. 대립 유전자 두 개 중에 하나만 분리되어서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멘델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이거 좀 이해 잘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멘델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독립의 법칙의 반대 개념. 연관 유전을 생각 못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유전자가 두 개 있다 봅시다. 대, 소 있고 이렇게 대, 소 있을 수 있죠? 그럼 지금 이거 자체가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아빠, 엄마가 둘 다 이렇대. 그럼 자손이 유전자형을 갖게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분리돼서 내려오죠? 둘 중에 하나가 분리돼서 내려오잖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생세포 네 가지 나오죠? 라지 A 또는 스몰 A 두 가지, 라지 B 또는 스몰 B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그래서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네스 케어 그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가 대소, 소대, 소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똑같죠? 대소, 소대, 소소. 이렇게 돼서 생식세포가 각각 4가지씩 나와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16가지가 나와요. 4 곱하기 4. 자, 여기서 이제 라지 A가 하나라도 발현되거나 라지 B가 하나라도 발현되거나 라지 A는 발현됐지만 스몰 B 발현, 스몰 A 발현되고 라지 B 발현, 스몰 A, 스몰 B 발현되는 게 933이었잖아. 이걸 이제 멘델이 안 거라고, 멘델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전자 두 개가 동일한 염색체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때를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야, 그럼 연관이 될 경우에는 생식세포가 4종류가 안 나오죠.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둘밖에 없잖아. 이건 없는 거야, 아예. 응?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 자, 아까와 같은 방법. 스몰 A,
네,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이게 이제 자가수분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생세포는 이게 발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옵니다. 그지? 그럼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 소. 이밖에 안 되지. 근데 얘도 이런 것처럼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해도 대, 소 밖에 안 나와. 그럼 나올 수 있는 자소는 다 적어보시면 대소, 소 이래 되죠. 그럼 지금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와? 라지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게 세 개차 나올 때 하나 라지면서 하나 스몰인 게 없어요. 없어. 이게 하나 나오지. 이러니까 독립될 경우와 연관될 경우에 자손의 유전자형 또는 표현형의 비가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 연관유전이라 해요. 연관유전. 그러면 연관유전일 경우를 먼저 설명할게. 이거 다 지우고. 이거부터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야, 이게. 자, 연관유전일 경우에는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라는 뜻은 뭐냐면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이렇게 연관될 수 있지. 자, 이건 지우고 내가 좀 이따 정리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관될 경우를 상인 연관이라고 합니다. 상인. 자, 대신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단 말이야. 라지와 스몰이 연관될 수도 있죠. 그다음 요렇게. 그지? 이걸 상반 연관이라고 불러요. 상반.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라지, 스몰 라지가 연관될 경우, 상반유전과 상반유전이 연관된 게 부모가 상인, 부모가 상반 이럴 수 있다고. 근데 마지막에 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라지, 스몰이 있는데 얘가 스몰 라지. 그럼 얘는 상인이야, 상반이야? 상반이죠? 대신에 부모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얘는 라지, 스몰인데 라지, 스몰 올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상인입니다. 이렇게 교배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게 부모의 유전자형이 일단 이형접합성이다. 이건 문제에서 줘요. 부모의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성이지만 독립됐을 경우와 상인, 상반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다고. 자, 이거는 내가 퍼넥스퀘어 그래서 다 해볼게. 이건 우리가 아까 했어. 대대 나오고 소소 나와. 대대 나오고 소소 나와. 요쪽인 게 요쪽인 게 요쪽이라 합니다. 그럼 퍼넥스퀘어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요렇게 되고 대소가 나올 거고, 얘도 대소 나오죠. 그 다음에 소소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 라지 하나, 그 다음 라지만 있을 경우, 라지만 있고 소문자가 발현될 확률, 소문자 라지 하나 발현될 확률, 소소 발현될 확률에서 독립될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9331이 나온다고. 근데 상인일 경우에는 몇 대 몇 나온다고? 3, 0, 1 요리 나와. 자, 상반 봅시다. 자, 얘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대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소대. 그럼 얘도 똑같죠? 얘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소대 해볼게. 대대 소소, 대소 소소 대대. 몇 대 몇 나오는 것 같아? 상반. 얘 대문자 한 개만 갖고 있고 소문자만 갖고 있죠? 얘네. 얘도 대문자 한 개씩 갖고 있네. 대문자 한 개씩 갖고 있네. 소문자 하나랑 대문자만 갖고 있네. 즉 2대 1대 0 나옵니다. 소문자만 있는 경우가 없잖아. 오케이? 자, 마지막 인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대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소대. 여기는 대. 여기가 소. 1이 됐죠? 자, 만나게 시키자. 만나면 대대. 뭐야, 라지 A는 뭐야? 라지 A, 라지 B. 대소죠? 그 다음에 얘는 대소. 얘는 대소, 대대. 얘는 소소, 대소.
자, 그러면 라지 하나라도 있는 게 얘랑 얘죠. 요게 얘입니다, 요거. 이거 언더바 치면 대문자 오든 소문자 오든 내가 관계없다 했잖아. 그래서 대문자를 하나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얘로 표현돼요. 그러면 인반의 경우에는 얘 두 개 나와. 그 다음에 요 새끼 대문자 한 개 갖고 있는데 소문자만 갖고 있고, 소문자만 갖고 있는데 대문자 한 개 있죠? 똑같네. 그지? 똑같아.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분류해야 되냐면은 이 경우인지를 표현형만 봐서 모른단 말이야. 이거랑 이거. 그럼 뭘 봐야 될까? 유전자형을 봐야 됩니다. 유전자형. 자, 뭔 유전자형을 보냐? 분명히 부모 한 개체와 다른 개체 유전자형이 대소대소를 교배한 거야. 이럴 때 반반 경우엔 부모와 유전자형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인반의 경우에는 부모와 유전자형이 똑같은 게 없어요. 유전자형이 이게 다른 거야. 유전자형. 오케이? 얘네들도 유전자형이 다르고 얘도 다르죠. 얘는 보면 소소 대대야. 대대 소소야. 근데 여기서는 소소가 오더라도 대대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다르다고, 지금 얘나. 즉 이거와 이 경우에서 표현형은 다 똑같지만 절대로 유전자형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래서 요 경우인지도 따질 수 있어. 근데 상인인지 상반인지 임반인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특히 상인. 이 경우는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유전자형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열성이 표현될 경우는 인 조합밖에 없습니다. 열성으로 나올 것 얘밖에 없어요. 얘는 안 된다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돼. 연관됐기 때문에 열성으로 표현이 되면 무조건 상인이에요. 오케이? 열성 나오면은 무조건 상인이야.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표현형의 종류야. 인연관일 경우에는 우성 표현되고 열성 표현되는데 하나 열성 하나 우성은 안 나옵니다. 그럼 표현형이 몇 종 나와? 두 종 나와요. 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두 종류의 표현만 된다고. 근데 인반이나 반반의 경우에는 세 종류의 표현이다. 세 종의 표현형. 오케이? 얘는 3종 표현형이, 얘만 2종. 4종이면 그냥 독립이에요, 그냥. 이 경우 말고는 없어요.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의 유전자형이 이럴 경우에만 이걸 쓸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유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설명하려면 이게 원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말고 연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여러 가지 만들어낼 때 케이스를 내가 10개 얘기해야 돼. 못 얘기 안 되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럼 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든가 연관이 된 유전자에서는 막대기 그려서 하는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마지막에 운전고에서는 이게 분명히 나올 거야, 아마. 뭘 내냐면은 이걸 냅니다, 이걸. 이거랑 이건데 여기 대, 여기 대, 여기 소, 여기 소. 이거 무슨 연관이야? 상인 연관이죠? 그지? 근데 소, 여기 뭐야 이거? 스몰 b, 이러면 그럼 쌤 이건 뭐예요? 이건 인반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유전자형이 다르죠? 대소가 되니까.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풀 수 있는데 이걸 줘버려 또 이건 문제가 이제 짜증나지는 거죠 이제. 즉 한 유전자 독립, 두 유전자 연관입니다. 이건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연관된 거 따로 따지고 독립된 거 따로 따져야 돼요.
결론. 이 문제는 제일 나중에 푸는 거야. 안 풀어. 니들도 풀지 마. 학교에서 나오잖아? 풀지 마. 그럼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이건 제일 뒤로 밀어서 마지막에 풉니다. 다 풀고. 어차피 운전고는 시간이 없을 거야. 다 풀어도 시간이 없을 건데, 다 풀었을 때 이것까지 갈 수 있으면 이걸 제일 마지막에 풉니다. 아마 이 문제 운전고 한 문제 낼 거예요. 이 문제 낼 거야.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이걸로 먼저 봅니다. 부모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성 유전자일 경우에는 연관될 경우에 상인, 상반, 상인, 상반 밖에 없어요. 그 다음 가끔 물어보는 게 쌤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는 안 돼요? 이쪽은 라지, 스몰, 라지. 그러면 이쪽에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연관이고 하나는 독립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떤 동일한 생명체에서 유전자가 연관이 되었다라고 치면 당연히 옆에 있는 다른 개체도 연관은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만약에 뭐라고 할까? 이게 쌍꺼풀에 관련된 유전자래. 쌍꺼풀에 관련된 유전자. 근데 얘는 손톱에 관련된 유전자래. 너네 손톱도 이런 손톱이 좀 이렇게 예쁜 손톱이 있고 존나 못생긴 손톱 있는 거 아냐? 발톱이다, 발톱. 이런 발톱 있는 사람 있단 말이야. 좀 이렇게 넙대대한 발톱. 아무튼 간에 이게 유전자 때문에 달라지는데, 사람이라 치면 만약에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랑 발톱 유전자가 연관됐다고 하잖아? 그럼 남자가 연관됐으면 여자도 연관돼야 돼. 한 유전자가 연관됐다고 문제에서 주면 얘도 연관돼야 돼. 하나는 연관이고 하나는 독립일 수는 없어요. 이해는 잘해. 얘 유전자 연관됐으면 얘도 반드시 연관돼야 돼. 그럼 연관이 될 경우에는 이 경우가 있다고. 이형 접합성일 경우에는 상인 연관 또는 상반 연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교배가 될 때 상인 교배될 수도 있고 상반 교배될 수도 있고 하나 상인 하나 상반 교배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말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요게 연관 유전이야. 자, 이걸 먼저 내가 설명을 좀 했으니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걸 좀 주의 깊게 봅시다. 요걸 상인인지 상반인지 상반인지 그걸 좀 봐야 돼. 자, 어디 하다가 여기 나왔냐면 멘델이 몰랐던 유전자. 첫 번째 연관 유전. 멘델은 이렇게 연관되는 경우를 아예 몰랐습니다. 독립 유전밖에 몰라요. 그래서 멘델이 알지 못했던 첫 번째 사태는 연관 유전이고, 두 번째 멘델이 또 뭘 몰랐냐? 중간 유전을 모릅니다. 자, 멘델이 완두콩 썼을 때 내가 극장점 몇 가지 있다 그랬지. 극장점 중에 하나가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였어. 즉 녹색 완두 아니면 황색 완두 밖에 안 나와. 그거 애매한 완두가 안 나온다고. 둥근 완두 아니면 주름진 완두고, 둥글면서 이렇게 좀 주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문제가 멘델 다음에 과학자가 이걸 찾았단 말이야. 붉은, 너 중2 때 배웠을 거 아마. 붉은 꽃의 그 뭐지? 붓꽃인가? 분꽃인가? 뭔 꽃이 있어. 뭔 꽃인지 나 몰라. 근데 붉은색이랑 흰색을 교배했다? 그럼 만약에 붉은색이 우성이면 붉은색 나오죠. 흰색이 우성이면 흰색 나와야 되는데 분홍색이 나와버려. 이건 어찌 됐다는 거예요? 붉은색이랑 흰색이 만나서 중간적인 형태로 자손이 출현한다는 거죠. 이걸 중간 유전이랍니다. 그것도 멘델이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멘델이 뭘 몰랐다 그랬냐? 이건 내가 수업했어. 염색체 존재를 모릅니다. 염색체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멘델은 염색체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유전자로 그리죠, 유전자. 멘델은 염색체를 몰라요. 유전자밖에 몰라. 멘델의 제자가 서턴이라는 사람이 염색체를 처음 알아요. 아무튼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고, 멘델이 몰랐던 사실이나 알았던 사실까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수업을 내가 조금 더 한 거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유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고 DNA 상대량이 뭐 1이다. 자, 근데 독립되어 있다. 하나는 X 염색체, 하나는 Y 염색체, 하나는 상형 염색체. 그럼 상형 염색체는, 그리고 X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여자,
근데 남자는 상염색체, X염색체, Y염색체가 있지. 그러니까 남자만 뭔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야. 여자는 없어요. 이 유전자 Y에 있는 건 여자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남자는 Y 갖고 있고 여자는 Y를 안 갖고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A라면 상염색체 A가 있다면 X염색체 B가 있는 거고 또는 D가 있겠고 Y염색체 나머지 하나가 있다. 요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줬어. 쭉. 자, 근데 뭐라고 줬냐면 그림은 사람 피에서 난자 기억이 형성되고 이거 난자야. 그럼 당연히 이는 여성이죠. 그 다음에 기억이 정자 니은과 수정돼서 이게 정자래. 수정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1에서 5까지에서 대소의 DNA 양을 나타낸 것이다. 얘가 이제 수정되면 수정란이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수정이 된 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것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얘는 X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성염체. 그럼 정자는 뭐 갖고 있어? 정자에 Y 있다면 안 돼. X 또는 Y가 있는 거야. 그래서 X 갖고 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딸내미 나오는 거고 Y 갖고 있는 정자랑 난자 만나면은 X, Y 조합이니까 아들내미 나온다고. 그럼 수정란이 만약에 XX 조합이었다면은 Y가 없기 때문에 A, B, D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응? 아예 없다고, 아예. 분명히 지금 하나는 상에 하나, X에 하나, Y에 하나 있다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정자가 X 갖고 온 정자라면 이 사람 전체적으로 아예 빵빵빵빵빵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한번. 1에서 5까지는 T1에서 T5 중에 서로 다른 시점의 한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기억은 1에서 5 중에 한 세포래. 기억이 1에서 5 중에 한 세포래. 기억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난자로 했어. 난자가 얘 중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1에서부터 T5까지 갈 건데 봐봐. 얘 DNA 상대량 2야. 근데 여기 지금 복제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S기가 끝난 거지. 그럼 어쨌든 여기는 S기 전이니까 G1기라고. 그럼 여기는 S기 끝났으니까 G2기 또는 M1기야. 감수 제1분열 하고 있다. 감수 제1분열 끝난 여기 시기가 감수 제2분열 하는 중간일 것이고 얘가 생식세포입니다. 근데 다시 2배가 되죠. 왜? 이게 수정란이니까. 수정이 된 거니까. 수정이 안 되면 여기서 끝이에요. 결론, 염색체로 판단하면 얘 2N입니다. 얘도 2N이야. 얘는 N이야. 감수제 1분열 때 상동염체가 분리된댔어. 당연히 얘는 N인데 N과 그 다음 인접해 있는 N이 만났기 때문에 생식세포 수정이 된 수정란은 2N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중에서 기억이 하나 있대. 그럼 기억은 무슨 식이야? 난자라는 생세포니까 T4의 식이죠. 그지? 그 다음에 수정란이 T5 식이라고. 여기까지는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 중간에 이제 1, 2, 3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DNA 상대량 봅시다. 자, 내가 아까 뭐 얘기한 걸 다시 먼저 축정을 해야 돼. 먼저. 수정란이 정자가 갖고 온 게 X였다면 D나 B나 A, 즉 Y에 존재했던 유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뭘 보는 거냐면 얘는 뭐 무조건 있네. 이 또는 뭐 여기 다 있죠? 다 있어. 몰라. 얘도 보니까 있어 하나는. 얘도 있네. 아, 그러면 이건 최소한 아니구나. 이 경우구나. 이것까지는 아셔야죠.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Y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세 개 유전자 중에 이게 아예 없어야 돼요. 아예. 근데 Y가 지금 갖고 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사람 피에서 기억이 형성되고 기억이 정자 니은과 수정하여 수정란을 형성하는 과정. 다시. 이 전 시기는요, 피의 세포의 시작입니다. 피. 여자 거라고, 여자 거. 그러니까 여자의 T1, T2, T3,
T4, T5를 순서 없이 5개 쓴 거야. 결론. 너 0, 몰라, 1. 이게 아마도 Y인 것 같다. 그리고 요 새끼가 T5다. 라고밖에 못해요. 다시 얘기해 줄게. 어차피 여자의 1, 2, 3, 4까지는 Y가 없어. Y를 갖게 되는 유일한 시기는 수정됐을 때야. 수정됐을 때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새끼밖에 없죠. 얜 이미 2식이나 있잖아. 얜 계속 있었고. 이게 T5라고 수정된. 그래서 B가 Y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Y에 존재하는 게 얘가 1이면 당연히 나머지 시기는 없어야 돼요. 나머지 시기는 여자의 감수 분열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없어. 여기까지는 되지.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 판단하면 돼. 자, 어쨌든 여자는 엑셈체 2개 있잖아. 엑셈체가 2개 있는데, 자, 지금 1번 봐봐, 1번. 자, 이 새끼는 뭔가 이상한 게 2형이야. 2형이야. 대립 유전자가 한 종류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냐? N이다. 이래 판단해야지. 여자가 쌤요? 라지 A를 2개 갖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라지 A를 2개 갖고 있고 T1식이면 가능합니다. T1식이면. 그럼 문제는 뭐냐면 T2식이는 이게 복제된 거예요. 그럼 4짜리가 나와야 돼. 4짜리. 진짜 이거였다면 4짜리가 나와야 된다고. 4가 없죠. 그 다음에 뭘 판단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이게 있잖아 지금 1, 1이. 그럼 뭔가 갖고 있다는 거잖아 이거. 갖고 있는데 이게 생세포라 했으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야 이건. 그럼 내가 볼 때 요거 1, 1 DNA 상대량이 합이 2죠. 얘도 합이 2네. 근데 1이 나왔지. 내가 분명히 여기는 더블로밖에 존재 못한다 그랬어요. 복제된 시기. 상동 염색체만 분열됐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있어. 그럼 얘는 DNA 상대량이 1이 안 나온다니까. 1이 안 나와 얘는. 그럼 1이 나올 수 있는 너만 여기 아니면 여기야. 이것도 1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 남자 거랑 여자 건데. 근데 이건 어차피 확정되잖아. 이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만 1, 1이야. 그러면 요것 1, 1이고 얘는 모르지. 이게 1, 1일 수도 있고 1, 0일 수도 있죠. 근데 생식세포가 1, 1일 수 있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생식세포는 N이어야 돼. 둘 중 하나만 있어요. 둘 중 하나. 끝났어. 네가 T1이에요. 그 다음에 네 놈이 T4입니다. 요 새끼. 그럼 T3가 얘 또는 얘일 것 같다. 근데 얘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2제로죠. T1이 원래 거니까 1, 1. 여기가 1, 1이면 복제됐으면 2, 2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2빵 나왔잖아. 그럼 얘는 뭐다? T3죠. 문제 끝났죠? 얘가 T2입니다. T2면은 이거 복제, 이거 복제. 2, 2. 복제해도 없어. 복제하니까 4빵 되죠? 그지? 이게 나눠진 거니까 2빵 되지. 이게 여기서 1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나눠진 거예요. 당연히 2빵. 여기서 나눠진 게, 아, 1로 왔네. 그럼 얘는 안 오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제. 문제 풉시다. 기억 보기. A 플러스 C가 B다. 요거 좋네. 자, 얘는 T4야. 생식세포. 생식세포는 딱 절반씩. 얘는 없어요. 이거 있으면 이건 없어야 돼. 얘는 당연히 없고, 요거밖에 없죠, 이게? 그럼 얘는 당연히 1이지. 1빵. 그래서 A 플러스 C가 B래. A가 1이고, C가 얘죠? 아이씨. 자, 얘는 수정란이지. 수정란은 무조건 2N입니다. 그럼 대립유전자의 합이 2가 나와야 돼요. 남자과 한 개, 여자과 한 개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없네. 그럼 얘는 2죠. 2. 그 다음, 잠깐만요. 자, 이거 잘 봐야 된다. 남자라 그랬어? 여자라 그랬어? 수정된 애가? 남자. 남자는 상염색체는 2개 가져요. 근데 X 하나, Y 하나 같이. 이게 Y라 그랬죠. 그럼 분명히 얘 또는 얘가 X 또는 Y 상에 있어요. 얘가 이미 2잖아. 남자가 X를 2개 가질 수는 없죠. 얘가 상이지. 이게 X입니다. 얘가 1이죠. C가 1. 그래서 A 플러스 C
1 플러스 1이고 B가 2죠. 그러면 그 답이 1이다. 그러니까 A 플러스 C는 B다. 이게 같다. 맞네요. 그럼 같다. 니은 보기. 니은에 스몰 a가 있대. 니은이 정자야. 정자에 스몰 a 요거 있냐 물어본 거거든. 근데 수정된 거 보니까 얘가 2죠. T5 수정된 거. 그럼 수정된 게 상형 색채에 남자 거 여자 거 한 개씩 만난 건데 남자도 이걸 한 개 준 거고 여자도 한 개 준 거죠. 그래서 니은이라는 정자가 상형 색채에 라지 D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니은 보기. 니은에 스몰 a가 있대. 스몰 a는 이걸 얘기한 거잖아. 근데 지금 수정된 거 보니까 얘죠. 그러면은 니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X 염색체가 하나 있는 건데 니은 이건 X를 아예 안 갖고 있지. 니은은 다시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는 X 염색체를 갖고 있던가 Y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미 정자에 Y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 그럼 정자에 X가 아예 없어요. X가 없으면 스몰 a든 라지 a든 아예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려요. 니은에 스몰 a 없어요. 디귿 보기 유전자 B와 스몰 b, 라지 B와 스몰 b는 X음체 아니가. B에 대한 게 Y입니다. 풀 수 있겠니?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어렵다기보다는 해석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응? 꼭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돼. 복귀하세요. 뭐 문제 맞추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몰라서 질문해 주셨던 분이나 안 푼 쓰레기들은 다시 꼭 풀어야 돼요. 이 문제 엄청 중요하다. 이걸 시점을 연계를 잘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일반적인 문제에서 수정란까지 주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수정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억 또는 니은이 만나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이 없어.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할 거 또 있으면 빨리 얘기해봐. 몇 번? 21번으로 갑시다. 응? 뭐? 나. 야, 너네 지금 뭐 개념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제 풀 때도 정말 중요하니까 문제 풀 때 잘 들어야 돼. 이거야? 디귿보 이상해? 한 개체의 모든 DNA 염기설 전체를 유전체라고 한다. 됐어, 넘겨. 유전자의 합이 유전체입니다. 이거 맞는 보기로 나냐? 틀렸어, 틀려. 됐어. 넘기고 또 다른 거 먼저 얘기해봐. 74번으로 갈게. 그래도 누군가는 열심히 푼다잉. 안 푼 쓰레기들. 누군가는 열심히 풀고 있다. 빨빨 해라. 74번. 자, 얘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인데, 자, 지금 이거 우리가 아직 안 배우긴 했어. 오늘 배울 거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안 배웠다 하면 안 되죠? 한번 배웠지? 비분리 현상. 비분리 현상에서는 내가 뭘 꼭 기억하랬냐? 몇 분열 비분리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울 건데, 야, 이거 돌연변이 문제냐? 푼 사람들. 돌연변이 문제야? 돌연변이 문제 아니야? 비분리 나왔는데? 돌연변이 맞아? 돌연변이. 그 외에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싶겠만. 이거 돌연변이야. 자, 이건 지금 안 풉니다. 어차피 내가 이 수업 할 거야, 오늘. 이거 수업하고 이 문제 풀게. 수업 먼저 하고. 다른 문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해봐. 63번으로 갑시다. 얘도 디귿보기 이상해? 디귿보기 뭔데? 5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를 가질 남자일 확률. 자, 이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태어날 때 누가 몇 퍼센트의 확률 같냐,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5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 그러면은 동생이 아니라 남자 동생이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를 가진 남자일 확률 구하래. 즉 한번 요렇게 예를 들어줄게. 자, 엄마 아빠 생명이라고 그냥 볼게. 생명인데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됐대. 자, 지금 의미는 뭘까? 생명인데 아들내미가 생명이 나왔어. 그럼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빠는 XY죠. 정상이니까. 엄마가 근데 뭐다? 보인자라는 거죠.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 가지고 있으면 정상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 사람이 동생이 태어날 때 생명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 경우는 얼마냐? 확률이? 이건 4분의 1이에요. 근데 남동생이 태어날 때 생명일 확률 구하시오. 이건 2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야. 동생이 태어난다는 거는 성별 무관. 그때 동생이 생명일 확률. 그럼 지금 아빠랑 엄마에 나올 수 있는 생세포의 모든 조합을 생각하면 얘와 얘. 그럼 4명 중에 얘만 생명이니까 4분의 1이다 이거야. 근데 남동생은 태어나. 이건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일단 남자가 태어나야 돼. 그 중에서 생명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앞 글자가 중요한 거야. 누가 태어날 때. 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하면은 동생 전체 성별 중에 생명 나올 확률. 근데 남동생이 태어날 때 남자까지 먼저 고려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돼? 답지는 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그럼 그건 답지가 잘못된 것 같아. 남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하면은 남자가 일단 태어나야 돼요. 내가 얘기한 게 맞는 거야.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 너는 이거 학교에서도 낚으려고 줄 거야 분명히. 남자인 아이가 태어날 때 또는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다음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몇 번? 없어? 아니 64번에 어. 니은 있잖아요. 64번의 니은. 뭐 A, B, O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혈액형을 결정한다. 맞아 틀려? 맞죠?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는 건 맞지만 그 대립 유전자의 가지수가 2가지 이상이 되면 복대립 유전이라는 데잖아. 나연아, 너 혈액형 무슨 형이냐? O형. 그럼 O를 결정하는 혈액형은 O가 만났기 때문이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거야. 근데 O 말고 AO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고 AB일 수도 있고 OO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지만 그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2개 이상 A, B, O 3개죠. 2개 이상이 될 때 복대립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립 유전은 꼭 이 표현 자체를 명제로 외우세요. 복대립 유전의 개념은 A, B, O식 혈액형은 복대립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맞아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건 맞지만 그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2가지 이상. 이러면 복대립입니다. 근데 한 쌍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치자. 어떤 형질은 2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한대. 이걸 뭐라 한다고? 이걸 다인자라고 한다고. 다인자는 한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같이 관여하면 다인자예요. 다음 또 어려운 문제 얘기해봐. 63번. 아까 했는데 이거. 이건 문제가 어려워? 모르겠어? 자, 한 63번 해볼게요, 그럼. 자, 어떤 집안의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건데, 가는 유전병 대소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는 소에 대해서 완전 우성. 이건 문제에서 준 거야. 대신 이게 정상인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지. 그 다음에 1은, 자, 이런 조건은 어마어마한 조건이에요. 스몰 a와 라지 a 중에 하나만 있대. 1번은. 근데 돌연변이 없어. 근데 어떻게 라지 A 또는 스몰 A를 하나만 갖고 있냐? 당연히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죠. 그럼 X야 Y야? 당연히 X죠. 여자도 걸렸잖아. 가능 이해되니? 남자든 여자든 상염색체에서 유전이 되면은 라지 A만 있든가 라지 A 스몰 A 있든가 스몰 A 있든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근데 왜 1번은 굳이 얘 또는 얘만 갖고 있대?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미안하다. 지금 한 종류만 갖고 있다. 한 개라고 봤어, 나는. 대와 소를 한 종류만 갖고 있다니까 결국 1번은 이 경우는 아니다.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다. 이렇게밖에 안 줬죠. 나머지는 됐다. 자, 그럼 봅시다, 한번.
일단은 1번이라는 사람이 대대를 갖고 있던가 소수를 갖고 있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갑툭튀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1번, 2번, 3번으로 나왔잖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유전병이잖아. 그럼 유전병이 무조건 열성이에요. 예, 정상이 우성이야. 그러면은 1번은 대대야 소수야? 대대죠? 잘 이해해야 돼, 이 문제. 아, 소문자면 유전병이 나왔어야지. 안 나왔잖아. 그럼 대대야. 근데 봐봐. 이 사람은 뭔지 몰라. 대신 대문자 단계 갖고 있어야지만 정상이 나오죠. 이러면 절대로 자손이 유전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야? 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내가 아까 얘기한 거네. 이 새끼가 하나만 있는 거야. X 염색체에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하죠. 왜? 남자면 아빠한테 Y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엄마한테 소문자 A를 받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해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도 따로 따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아빠가 한 종류만 있다고 했어. 근데 아빠는 정상이야. 그럼 정상이 우성이기 때문에 아빠는 대대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대대가 있어 버리면 엄마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가 그거 필요 없고 자손은 무조건 정상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병이 성염색체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엄마는 당연히 얘입니다. 왜?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엄마는 보인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겠죠. 기억봅시다.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수는 2, 3, 5가 같대. 2번 1개, 3번 1개, 5번 2개. 틀렸어. 1, 1, 2입니다. DNA 양이. 그 다음에 니은보기 3이 가진 스몰 a는 2로부터 물려받았다. 3번이 가진 스몰 a는 2번이 줬죠. 맞네요, 이건. 5의 남동생이 태어날 때, 이게 아까 그 문제구나. 5의 남동생이 태어났어. 자, 이렇게. 일단 남자 확정이야. 남자면은 아빠가 Y밖에 안 줘요. 그러면 엄마 쪽에서 라지 A를 주든가 스몰 A를 주든가 둘 중 하나죠? 확률은 2분의 1 맞다. 1 보는 거야. 다음에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65번 니은 가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모두 분명하다. 봅시다 한번. 가는 상염색체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가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최대 4가지 표현형. 자, 이거 뭐야? 혈액형이죠. 세, 가, 지가 있대. 응? 여기서 잘 알아야 돼. 너네 일단 기억을 잘할 부분이 A가 O에 대해서 우성이야, 열성이야? 우성이죠. B가 O에 대해서 우성이야, 열성이야? 우성이지. 그럼 A랑 B의 관계는? 모르잖아.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중간 유전입니다. 우열 관계가 불명확한 거야. 이럴 경우는 둘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AB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 만약에 A가 B에 대해서 우성이었다 칩시다. 자, 그럼 유전자형 다 써볼게. AAAO, BBBO, OO 있을 거고 AB 이렇게밖에 없죠? 우열 관계가 진짜 이렇게 된다고 치자. 얘 표현형 뭐야? A형. 얘 표현형 뭐야? A형. 얘 표현형 뭐야? B형. 얘 표현형 뭐야? B형. 얘 표현형 뭐야? O형. 얘 표현형 뭐야? A형. 그죠? A가 우성이니까. 그럼 표현형은 A, B, O 3가지 나와요. 그지? 우열 관계가 분명하면 3가지밖에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A와 B의 우열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현형이 A, B형이죠. 그러니까 표현형이 A, O, B, AB 4종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으로 우열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틀린 목이에요. 오케이? 대신 뭘 알 수는 있어? 3가지 유전자 중에 불명확한 게 2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요거 얘는 명확하다고. 왜냐? 자, 만약에 너네 봐봐. A, B, C라고 할까? 우열 관계가 세 개 다 애매모호하대. 그러면 AA라는 사람은 당연히 A형으로 표현되죠? 얘는 무슨 형으로 표현돼? 아이씨, A, 이걸 보자. A, B, B, BC, 그 다음 CC, 그 다음 AC. 또 뭐 나오냐? 이거밖에 안 나오냐? AP, BP, BC, CC, AC. 이거밖에 안 나오죠? 표현형 봐봐. A는 그냥 A로 표현되죠. 근데 우열 관계가 다 불명확이야. 그럼 얘 무슨 형으로 표현돼? AB로 표현되지. 얘 무슨 형? 얘는 B형이죠. 얘는 BC형으로 표현되는 거야. 표현형이 다른 거야, 이거. 얘 C형. 얘는 AC형. 표현형 몇 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이에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세 종류의 대립 유전자 중에 한 종의 우열관계는 알지만 나머지 두 종의 우열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혈액형처럼. O는 일단 열성. 근데 A와 B의 표현형이 불명확할 경우에만 네 종의 표현형이 나와요. 야, 이런 것들은 내가 수업할 때 다 얘기 안 해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오니까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오케이? 가장 쉬운 방법이 있겠지. 우열 관계가 명확하면 유전자의 가지수만큼 표현형이 나와요. 아까 A, B, C가 우열 관계가 명확하면은 표현형 세 종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어. 아, 누가 완벽히 우성이고 누구는 완벽히 열성이니까 표현형이 그밖에 안 나와. 근데 하나 우성, 하나 열성. 즉, 하나는 유전자형이 표현형이 우열관계를 모르고 하나는 알아. 그럼 이런 경우라고. 세 가지일 때 최대 표현이 네 가지. 근데 모든 유전자끼리 다 불명확해. 그럼 모든 유전자 곱하기 2 나옵니다. 표현형의 개수가. 최대 표현형.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뒤에 거 합시다.